쓰레기가 그냥 내년도에 쓰레기가 얼마나 비싸요? 응? 이런 거 웃기네. 내가 이사올 때부터 거기 썼잖아. 내가 차 뒤에 안 갖다 놓은 거 왜 갖다 놓는데? 네가 맨날 갖다 놓잖아 여기다가. 어떤 할머니가 쓰레기 가져오니까 여버려 이러라고요. 지금 네가 뭔데? 어? 네가 뭔데 내 차에다 쓰레기 다 갖다 놓냐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 아시면 질서를 지키셔. 질서를 지키라며 목청을 높이는 남자. 흡사 싸움닭이라는 그는 이 동네에서 몹시 악명이 높습니다. 이 동네에서 산대요. 아니 저런 게 없었지 여기. 지난해 여름 이사를 온 뒤 하루가 머다하고 이웃과 싸운다는 남자. 논란의 중심엔 늘 쓰레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이게 다 쓰레기예요? 네, 재활용인데 이게 지금 계속 모아지고 있거든요. 남자가 동네 깡통이라는 깡통은 죄다 모아 쓰레기로 담을 쌓고 산을 이룬다는 겁니다. 깡통이 늘어날 때마다 이웃들의 근심도 함께 늘어갑니다. 아, 저 미치겠어. 바람 불면은 깡통이 엄청 날아다녀요. 차 지나갈 때도 막 날아다니고 단내나니까 벌에 엄청 뀌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 땅 없이 국물상을 차린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남자가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는 곳이 엄연히 임자가 있는 남의 땅이란 겁니다. 게다가 남자가 이룬 쓰레기 산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어느새 마을 이곳 저곳 길목과 공터를 점령한 남자의 쓰레기 산. 치우면 안 되겠고 저 전화 똑바로 안 해. 거기서 뭐 할 말 없어. 깡통이 깡통 그냥 별명이 깡통이야. 남자의 흔적을 살펴보면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분명 주변은 쓰레기 산인데 정작 쓰레기 수거함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쓰레기 뭐 그릇이 닦고 뭐 아닌 거 다 닦고 빼버리고. 저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 그렇지 쓰레기 버릴 중에 쓰레기 꼭 차야 되는데 밖에 쓰레기 쫙 차고 안에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세상에 보고 처음 봤어요. 저러네 오래.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듣던 대로 주민들이 수거함에 버린 쓰레기를 하나하나 빼더니 옆에 쌓아둔 남자. 이게 무슨 청개구리 심부일까요? 쓰레기 밖으로 빼네요. 밖으로 뺀다 이거지. 쓰레기를 쓰는다 이게. 한참 동안 자신만의 작업을 하더니 남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서둘러 뛰어가 봤더니 그가 다녀간 수거함이 휴지 한 점 없이 깨끗합니다. 와, 깨끗해. 하나도 없어. 이곳에서 남자는 뭘 한 걸까요? 아, 캔 모았구나. 쓰레기 안에서 캔을 골라내서. 깡통 아저씨의 명성에 걸맞게 깡통을 확실히 분류한 남자. 대체 이 깡통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또 새로운 쓰레기 산이라도 쌓을 셈일까요?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또 싸움이 난 깡통 아저씨. 이게 왜냐면 네. 민원이 접수되는 게 이제 냄새도 나고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요? 예. 석고나정도 이곳이지. 민원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드리는 거잖아.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선생님께 응? 심장에 비수를 날릴게 지금부터 말을 각오해. 딱 보니까 어디 응? 처음 보이면 쏘가리 같은 응? 얼빵해가지고 뭐 칼을 맞는 게 성장하는 계기예요?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술가한테 맞는 칼이 살면서 몇 번이나 맞아보겠어요? 험한 말과 함께 자신을 예술가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꿈을 찌는 게 아니야. 미술 작품이지. 그대들이 받아들이건 말건 이건 후손들이 판단할 문제지. 후손들이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남자의 하루는 온종일 쓰레기와 함께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번개처럼 나타나 쓰레기를 공터로 빼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예술이라는 걸까?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왜 빼놓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낯설게 하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저게 미술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쓰레기통에 있어. 근데 비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번듯함, 비어 있음에 뭔가 매력. 모든 것에 기획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5곳에 알루미늄 캔을 모아가지고 다시 라는 주제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이 알루미늄 캔만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론은
다시 모이라. 이유는 다시 모이라. 3호는 다시 쏟아 세우다. 4호는 2천만 개는 다시 기르다. 5호는 2억 개인데 다시 이루다. 보시는 분들은 근데 네. 예술 작품으로 안 보시잖아요. 그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닌가요?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도 예술 작품의 일부,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일부예요. 다소 난해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그는 사실 예술을 전공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서예학 전공했어요. 소시알러지. 학교 다니다가 에 있는 이 동네가 깨끗해지고 청소 행정이 바로잡히고 한마디로 위민 행정이 될 수 있게 나쁜 짓도 섞어가면서 일부러 하고 있죠. 확인 결과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러니까 좀 더 약간 더 뭐랄까 엉뚱하면서 약간 엉뚱하면 그리고 나쁜 면이 아니라 그냥 좀 약간 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할까. 졸업 후 20년 명문대 수재였던 남자는 왜 깡통에 집착하는 자칭 예술가가 됐을까? 어머니가 공원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더럽다고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 주변이 왜 이렇게 더럽냐? 뭐 해보지 뭐까짓 거. 분리수거 도우미를 자청을 해가지고 그 바보짓을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신 역시 바보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남자. 치우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나는 치우고 싶은 생각 꼴뚝 같죠. 그거 맨날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은 그거 돌보는 게 그게 보통 일이요? 마케팅도 노이즈 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딴지도 걸면서 이렇게 섞어야 최종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어머니를 위해 청소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이웃들에게 올바른 청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시비가 됐다는 게 남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네를 깨끗하게 치운다면은 좋은 사람이죠. 옆에다가 자기 그 물품들 다 싸놓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그게 쓰레기죠.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쓰레기잖아요. 이런 이웃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청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김씨.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길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동네 이곳저곳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알지요. 나는 조금 걔가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주셨으면 잘 됐을 텐데 그때부터 앞길이 좀 맥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는 줄은 몰랐다며 사과의 뜻을 먼저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어머니의 물건이라면 무엇도 버리지 않는다는 김씨. 그의 기괴한 행동은 모두 깊은 효심 때문인 걸까요? 행여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걸리시진 않을까 방역에 철저해도 너무 철저한 김씨. 그런데 그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걸 왜 냄새 맡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 집으로 들어간 남자. 김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토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그게 궁금한 거죠. 일종의 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쓰는 거죠. 좀 궁금하면 500원. 남자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기이한 행동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우리는 남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진단 결과. 생각의 양, 그리고 활동량, 그리고 지금 쏟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울증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여요. 저는 힘이 조금 도움을 받으면 훨씬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도움이? 상담 아니면 무슨 약물? 약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 거는 아주 못 견디하는데 그 약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한 6주 정도 지나면 머릿속에 생각들이 많이 정리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요? 색깔도 매우 궁금해. 모양이야. 아주 깜깜한데 이게 다. 그리고 주요. 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우울증이 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어머니한테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이분의 양극성정동장의 증상이 뭔가 시작될 때마다 이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분의 세상과의 통로 역시 사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랑 통화해봤더니 네. 어머니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어머니한테 불순종하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자식이 되고 싶지. 어머니가 걱정이 크다는 얘기를 들은 김 씨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깡통 뭐 하시려고요? 치우실 거예요? 지금 치우고 있잖아요. 심리 상담과 어머니의 걱정이 그를 움직이게 한 걸까요? 남자가 마침내 동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깡통산을 치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시청 직원들의 도움으로 쓰레기가 사라진 자리엔 마을 주민들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치요. 이거 지저분한 거 눈에 안 보였으면 했는데 그치요. 거기 땀 뚫리네요. 시원시원해요. 그리곤 예고도 없이 폭죽을 터뜨린 남자. 좋은 일에 경사스러운 일에는 빵이 있어야지. 빵. 묵직한 무게의 쓰레기가 떠나며 남자의 예술 작품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바라본 혼자만의 세상보다는 이웃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바라보는 넓은 세상이 더 아름답다는 걸 김 씨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걱정이 지는 건 나도 참 싫었어.